오래간만입니다. 장사가 지금 일주일 만에 뵐 때마다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고 있어요. 지금 조만간에 원주민 같이 그냥 까매질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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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매주 2번씩 나가서 지금 하다 보니까. 땡볕에 훈련을 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낮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탔다. 많이 탄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로. 보면 깜짝 놀래요. 저. 우와, 아니 어디 휴가 가고 잔뜩 타고 오시는 느낌인데 이게 휴가 가서 타고 휴가 오면은 가서 놀기라도 하고 좋지. 그렇게 되면은 좀 타게 예쁘게 타거든요. 지금 되게 불쌍하게 탔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크림을 발라도 계속 땀이 나니까 땀을 닦으니까 이게 계속 지워지잖아요. 그렇다고 선크림을 또 땀 닦고 또 바르고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긴 계속 타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근데 돈 버는 게 쉽나요? 그렇죠. 근데 진짜 좀 불쌍해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뭐 자, 그러면 데꾸라 출발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 데꾸라를 보시고 올려주신 질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슈퍼챗까지 보내주셔가지고 RJ님의 질문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RJ님. 요즘 제가 바빠서 최근 야구라를 보지 못해서 질문과 함께 슈퍼챗도 보내드립니다. 야구라 화이팅 해주셔서 보내주셨는데, 자, 질문은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 외국인 선수들의 교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장스나님이 보실 때 전반기에 끝나고 과감하게 교체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포스트 시즌 진출하는 순위 싸움에 남은 경기 40경기 전에 교체하는 게 좋은지 장스나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사실 KT가 순위 싸움 때문에 로하스를 교체한 부분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KT가 약간 늦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네. 뭐 한간에는 이제 플로리오 선수를 그래도 이제 그 데리고 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었는데 로하스 선수를 이제 포기하기에는 로하스 선수가 그동안에 KT에서 너무 좋은 성적을 냈고 리그에서도 MVP도 차지를 했고 작년에도 홈런 30개 100타점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1년 만에 갑자기 에이징 커브가 온다는 것을 기량 하락이 온다는 것을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이강철 감독도 이제 로하스 선수가 이제 다시 살아나기를 이제 계속 기다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KT가 이제 공격력 자체가 좀 약화가 되고 로하스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과감하게 이제 교체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각 팀마다 약간 그 외국인 타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선수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로하스 같이 그동안에 KBO 리그에서 이제 업적을 좀 냈던 선수들은 사실상 과감하게 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량이 일단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그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예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이 선수가 제 몫을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속 로하스 선수가 감독이 이제 계속 기다리다 꾹꾹 참다가 저를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지만 일단은 기존에 이제 KBO 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들은 그나마 가이드라인까지는 최소한 기다려주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 연차가 짧거나 이제 새롭게 온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도 어느 정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빨리 과감하게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팀 입장에서도 약간 분위기 전환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를 그래도 좀 빠르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네요. 본인이 먼저 대답을 하시고 제가. 자, 다음 질문은 김하길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질문이요. 혹시 인사이드 파크 홈런은 기록이 주자가 있을 때도 몇 점 홈런이 아닌 그냥 1점 인사이드 파크 홈런으로 기록되나요? 주자 말루일 때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치면 말루 홈런으로 기록되나요? 말로 기록이 되죠. 말루 홈런으로 기록됩니다. 앞에 있는 주자 그대로 만약에 2명 있었으면 석점짜리 홈런, 맞아요. 1명 있었으면 투런 홈런. 자, 인사이드 파크 홈런에 대한 질문 소화해드렸고요. 한국 야구타운으로 가보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LG가 전력 자체가 강하게 느낀 게 LG가 이제 주말 유니스 3연전을 2승 1패로 이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산과의 3연전도 2승 1패로 마감을 했고 이번 주 4승 2패. 그러니까 3경기 만약에 하나가 오늘 경기까지 내줬다고 한다면 4경기면 글쎄요. 근데 뭐 뒤집히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면 하나도 5경기 반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2주 만에 뒤집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LG가 사실상 독주 체제를 만약에 오늘까지 이겼다고 한다면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문동주 선수의 호투 그리고 리베라토의 결승타로 오늘 승리를 또 거뒀습니다. 아쉽다면은 뒤에 김서현 선수가 좀 깔끔한 마무리가 안 된 게 조금 아쉽긴 최근에 한데. 계속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세현 선수가. 일요일 경기도 실점을 하고. 네. 지금 평균 자책점이 2.94인가? 네. 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네, 1점대에서. LG 팬분들은 최다 댓글에 보면 네. 김현수 영구 결번 찬성. 요거 야 김현수 선수의 영구 결번 찬성 1 찬성. LG 팀 문화 바꾸고 우승에 일조함. 개인 커리어 팀 성적 모두 영구 결번에 문제 없습니다. 2번 반대. 훌륭한 선수지만 타팀도 아니고 두산에서 10년 활약. 두산에서도 우승 안겨주고 김현수가 스타가 된 건 두산 시절. 연결에 준하는 행사식은 가능하지만 결번 자체는 반대예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KBO 리그만의 이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두 팀에서 영구결을 받는 선수가 한 7, 8명 정도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10년 활약하고 이쪽에서 8년 활약했는데 양쪽 다. 양 팀에서 모두 이제 그 영구 결번을 주는 경우가 있고 네. 명예 전당을 들어갈 때는 어떤 팀 유니폼을 입고 들어갈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메이저리그는 그래도 조금 KBO 리그보다는 영구 결번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관대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김현수가 이제 두산에서 10년을 활약을 했고 LG 트윈스에서 이제 2019년도부터 아마 활약을 했을 거예요. 19, 20, 18년 20, 때부터. 18년? 네. 18, 19, 20, 21, 22, 23, 24, 25 8년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2년 정도 더 활약하면 10년, 10년이란 말이에요. 예. 필라델피아 2년 빼면.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영구 결번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산에서 워낙 좋은 성적을 냈지만 LG에 이적해서도 일단 좋은 성적을 냈고 그리고 또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이제 우승하는데 또 일조를 했던 선수고 네. 워낙 기록으로 봤을 때 또 좋은 기록을 또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영구 결번을 저는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네네. 근데 뭐 모르죠. 이제 LG 트윈스 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LG 구단에서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김현수 정도의 어떤 커리어와 그동안의 활약 그리고 김현수 선수는 굉장히 뭔가 이슈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깔끔하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생활 이을 수가 없지. 그럼요. 저는 김현수 정도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 LG에서도 저는 영구 결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근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장선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강기는 어때요? 좀 전에 제가 장선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메이저리그 스타일로 KBO도 이 김현수 선수는 최초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두산 베어스 두산 베어스와 LG에서 같이 동수. 번호가 달라요. 그게 좀 다르네. 그러니까 두산에서는 50번 달아주고 LG에서는 22번을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두산에도 50번은 이영하 선수가 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양 팀에서 아마 영구 결번을 주기는 제가 봤을 때 KBO 문화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산에서는 받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지. 하나하나 이적을 했으니까. 그럼 22번 해야 되네. 그러면 저는 LG 쪽에서 22번을 주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5,022번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달라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뭐 제 생각은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영구 결번 할 수 있는 성적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성적으로 봤을 때 진짜. 네. 밑에 LG가 연기업이 무서운 건 불펜 칼같이 보호했다는 거죠. 사면투가야 롯데가 23번, 키움이 11번, NC가 10번인데 LG와 삼성은 사면투가 한 번도 없었네. 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팀 성적이 좋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투수를 조금 여유 있게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중간한 성적을 갖고 있는 팀들이 이제 좋은 투수들을 좀 많이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삼성은 오히려 조금 의외예요. 의외네. 네. 연투가 없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연투를 시킬 투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맞네. 네, 지금 맞잖아요. 삼성은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연투를 시킬 수 있는 투수들이 많아서 연투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맞네. 분명히 연투를 시키고 싶은데 그만한 또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가 네. 없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굳이 3일 내내 올릴 이유가 없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음 아프다. 사실 그 팀 구성원에 따라서 연투를 시킬 수 있느냐 마느냐 약간 그 기용의 문제가 좀 약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네. 근데 이거는 진짜 LG 트윈스가 연기학 감독이 굉장히 잘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레이스를 펼치는 데 있어서 3연투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감독이
정말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투수로 진짜 쓰고 싶어 한대요. 근데 그 투수가 오늘 등판하면 3연투래요. 그래서 아예 유니폼 입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오히려 더가웃에 보이지 마. 더가웃에 보지 말고 그냥 야 라카에서 보라고 그래. 왜냐면 보이면 쓰고 싶으니까. 그게 감독의 마음이라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건 뭐 철저하게 지킨 부분은 확실히 연기혁 감독이 투수 운영을 진짜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맞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김도영 부상 관련 타구단 트레이너의 분석 여기에 올라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선발 출전한 것을 원인으로 보네요. B구단 트레이너는 햄스트링 부상은 근육 강도보다 좌우 밸런스 차이가 클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부상 후 완벽하게 회복하려면 예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한데 시즌 중에는 복귀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복귀 시에는 경기에서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첫 경기는 대타로 출전하고 이후에 지명타자. 그렇죠. 이런 식이 원래 맞아요. 수비 근데 출전수는 조절해야 돼요. 김도영 선수가 첫 번째 햄스트링을 다치고 한 경기 뛰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햄스트링을 다치고 퓨처스에서 경기를 안 뛰었어요. 네. 일단은 뭐 자체 청백전이라든가 뭐 보이지 않는 뭐 연습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퓨처스 경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바로 또 이 비로 수년이 되는 바람에 그 김도영 선수가 며칠 후에 바로 선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일단은 김도영 선수가 다치고 나서 보니까 무리가 있었던 거죠. 특히 수비는 조절해서 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타격도 마찬가지고 수비도 마찬가지고 뭐 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뛰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치고 나서 뛰는 거. 그렇죠. 그리고 주로 나가면 뛰는 거 당연한 거고. 그것도. 근데 수비는 가만히 있다가 나한테 타구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근육을 이용을 해야 돼요. 딱 써야 되니까. 그렇죠? 네. 틀든지 뒤로 빠지든지 앞으로 가든지. 그러면 닫혀있던 부분,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네. 근데 저는 확실히 이제 다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그럼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자꾸 다치느냐. 근데 보니까 퓨처스에서 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김도영 선수가 다 됐대요. 근데 저는 근육이라는 거는 실전 감각에서 쓰는 근육이 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약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진짜로 퓨처스 경기도 한두 경기가 아니라 김도영 선수처럼 양쪽을 다 다친 경우는 저는 최소한 한 7, 8경기에서 많게는 10경기 정도까지는 2주 정도까지는 경기를 뛰고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퓨처스에서도 처음엔 대타로 한 두세 경기 그리고 이제 수비 한두 경기 나가고 하다가. 또 지명타자로 한두 경기 빠지고 네. 그리고 다시 수비 나가고 지명타자 빠지고 왜냐면 수비를 나가게 되면 근육 쓰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지명타자를 쓸 때 그 근육의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 이게 괜찮은 건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러면 지명타자는 한두 경기 더 때리고 다시 이제 수비를 나가는 나가고. 거죠. 그러고 나서 두 경기, 세 경기 뛰었는데 그때도 괜찮아. 그러면 그때는 사실 안심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테스트를 해서 김대웅 선수가 올라온 부분은 구단의 트레이너를 뭐라는 게 아니라 예열 준비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경기적인 감각이라든가 아니면 그 경기에 쓰는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지. 그렇죠. 이유를 찾아야지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김대웅 선수 시즌은 구단 아웃됐죠. 입장에서 이제 아웃을 시킨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차근차근히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햄스트링은 어느 순간에 또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쪽 합쳐 세 번이 지금 찢어진 상황이라 김대웅 선수는 그러니까 아마 선수 생활 끝날 때까지 계속 이 햄스트링에 대한 어떤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을 사실 안고 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젊기 때문에 이제 회복 속도가 빠르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든 선수보다는 회복 속도가 분명히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진짜 철저한 관리를 좀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복귀 프로그램이 좀 더 좀 체계적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제가 기아 타이거즈 퓨처스의 재활 과정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결과적으로 다쳤으니까 이유를 찾을 때 예열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실 원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원인을 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도영 선수의 부상 얘기까지 한국야구타운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증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 한 3개씩만 네. 찾아갖고 그 욕바가지 한번 할 테니까요. 밑에 뭐 욕하실 거 있으면 쭉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싹 다 캡처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저 장수할 거예요. 밤새 준비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그 고등학교 입시 생각하면서 잘 찾아보라. 야구로 나는다. 네.